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하루 사이에 시장 분위기가 후끈해졌습니다. 갑자기 코인들이 오름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금 뭘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조바심도 생기실 것 같은데요. 급변한 시장에 휘둘리지 마시고 일단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시고서 전략을 한번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밤에 뉴욕 증시는 어떻게 됐는지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빨간불을 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 지수 2.66%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2.51%, 나스닥 지수도 2.71%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2%대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할 수 있었던 건 미중 무역 갈등이 조만간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미국 재무장관이 발언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중국과의 협상이 긴 여정이 될 것이라고 인정을 하기는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긴장이 일부 완화돼서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회복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밤사이에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또 솔라나와 관련된 얘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말을 바꾸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을 일축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파월 의장을 해임할 의사는 없다. 다만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해임을 언급하고부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시도 급락하고 채권 가격도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무역 전쟁과 또 파월 의장 해고 등의 불확실성이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까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크로 이슈가 완벽하게 해소가 됐다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겠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가 덱스 거래량 1위를 탈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솔라나가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 측면에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모든 레이어 2 네트워크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솔라나는 사실 작년 10월부터 덱스 거래량 1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지만 3월에 잠깐 이더리움에 뒤처졌다가 이번에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한 겁니다. 또 네트워크 수익으로 봐도요. 올해 1분기 동안 솔라나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레이어 1, 레이어 2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았는데 전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익의 절반가량을 솔라나가 차지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솔라나의 가격도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승률로 봤을 때 시총 상위 10개 코인들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이런 솔라나가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 어떤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전반적으로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짙은 녹색으로 보여줬던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인데요. 비트코인 6.44% 상승하면서 93,000달러 위로 올라왔습니다. 9만 달러를 돌파해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과연 10만 달러까지 가까이 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10% 넘게 11%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1,750달러 부근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00달러가 단기적인 저항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단숨에 뚫고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죠. 이제는 2,000달러를 향해 갈 수 있는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도 6% 넘게 오르면서 2.2달러를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서 만나봤었던 이슈에서의 주인공이죠. 솔라나 8% 넘게 오르면서 150달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요 코인들의 시세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바심도 조금 생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섣부르게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손실을 키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시겠죠. 전문가님의 의견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얘기들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를 방송 중에 스캔해서 들어오시면요.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24시간 동안 쏟아져 나오는 시장에 관련된 뉴스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다니엘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그널 드림의 다니엘 이사입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최근 고점을 높이면서 3월 이후죠. 처음으로 9만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먼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건 감회가 새롭다는 겁니다. 3, 4월에는 사실 기대보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불안한 감정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엔 예상대로 흘러와줬고 개인적으로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시장이 다시 움직이고 있고요. 비트코인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디까지 우리가 코인이 올라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분석과 어떻게 매매를 해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기술적인 지표 그리고 심리 매매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나운서님은 심리 매매에 대해서 아시나요? 심리 매매요. 뭔가 심리를 따라가야 되는 매매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심리 매매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야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심리 매매는 이 시장에 흐르는 대중의 감정을 분석해서 그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반대로 움직이는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의 이 심장을 따라가자가 아니라 시장의 심리를 파악해서 반대로 가자라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코인이 있었는데요. 이 코인의 호재 뉴스가 터지고 모두가 열광하면서 박수를 칠 때 다 매수할 때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SNS나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이 코인 안 사면 큰일 난다. 맞아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말들. 옆집 순이네도 알고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도 알고 코인 호재로 날릴 때 그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이제 뛰어든다라고 하면 우리는 나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네, 모두가 반대로 무서워할 때는 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할 때 그때가 오히려 기회의 자리로서 항상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모두가 걱정할 때 진짜 약간 어제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도 조금 시장이 지지부진하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들어갔었어야 됐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개인들은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뉴스가 대중들에게까지 알려졌다? 그때는 이미 고래나 세력들에게 큰 손들이 이미 다 사서 끌어올린 겁니다. 그렇죠. 네, 반대로 악재는요. 선반영이 되면은 더 크게 과하게 빠지면서 저평가 구간을 만들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부분들과 정보가 늦는다는 그 사실들을 이용해서 심리적인 매매를 차트에 반영시켜서 항상 수익을 내고 했었다는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대신에 데이터와 차트 그리고 심리 매매를 통해서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리를 확실히 좀 반대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내 지인들이 요즘에는 시장 안 좋아 좀 덮어놔야 돼. 이럴 때 저만 이렇게 스리슬쩍 들어가면 되는 걸까요? 그것 또한 안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와 차트, 심리적인 매매 이 3박자가 갖춰져야지만 많은 것들을 봐야 된다. 네, 하긴 맞습니다. 심리만 놓고 보자면 진짜 남들이 다 피할 때가 정말 피해야 되는 때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를 오히려 또 데이터와 차트를 통해서 근거 있게 더욱더 확률을 높이는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보면서 전략을 세우기 사실 쉽지 않을 거잖아요. 네, 전문가님이 맞습니다. 오늘 어떻게 조금 쉽게 갈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심리 매매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요. 먼저 공포 탐욕 지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여기 게이지가 보이실 겁니다. 네. 자, 숫자가 보이실 건데 47일로서 중립 구간에 와 있죠. 거의 50, 절반에 근접한 수치인데요. 네. 자, 이 말인즉슨 시장의 심리가 점점 회복되고 있다는 수치입니다.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지금 공포 심리가 더 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왼쪽 부분 빨갛게 익은 구간이 0이고요. 자,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것이 100 구간으로서 숫자로 표시가 되는데 0에 가까울수록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극단적인 공포 구간이고요. 오. 100에 가까울수록은 극단적인 탐욕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47일이면은 공포 구간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이 지금 확신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오. 그래서 지금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역시 내가 산 자리가 저점이었다. 이런 확신의 심리가 생기면서 추가 매수세 그리고 보유 물량에 대해서 강하게 쥐고 있는 이런 심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 플러스 지금 약간 추가로 또 물량을 담는 시기가 된 걸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요. 3월 이후 처음으로 9만 달러, 지금 와. 9만 3천 달러까지 회복하는 흐름들을 보이는 것이고요. 네. 전까지 관망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야 이거 지금 자리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중립구간까지 올라왔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도 더 가는 건지 아니면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건지 조금 무섭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을 조금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일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자 우측 하단에 보이시면은 자 이처럼 단기적으로 구간에서 끌어올리게 되면요. 네. 단기 과열 구간과 함께 변동성의 전조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저는 9만 달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번에야말로 이 88K, 90K를 테스트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90K를 확실히 돌파해 주면서 예상했던 대로 이 방향성과 함께 흘러와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자 9만 1,000달러 선에서 자 9만 3천 달러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 볼린저 밴드 자, 이 흰색으로 보여지는 이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양봉이 세워지기 전에는 앞전 차트를 통해서 복귀를 보시면요. 자, 하락하고 있었던 이 하락 추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멈추는 반등 신호가 있어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닥에서 들어올리는 시그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 그 중에서도 이 쌍바닥을 찍고 나서 주가를 들어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쌍바닥을 찍고 볼린저 상단까지 돌파하는 흐름들 네.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자리들을 이미 이 앞자리에서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이 힘을 받아서 볼린저 상단까지 돌파할 정도로 강한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마인즉슨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라는 오. 세력들의 강력한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자.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그 흐름을 조금 유지하다 보면은 볼린저 밴드 자체가 위로 향하기 시작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볼린저가 꺾이면서 이제 추세를 바꿨다. 이제 반전의 시그널로 보시면 되고요. 오. 현재 하단에 있는 RSI 지표 또한 64.9이죠. 자, 64 수준으로서 과매수 구간까지 직전이지만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야지만 과매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제 RSI 지표는 70 구간을 잡고 있는데요. 아. 조금 더 넓게 보시는 분들은 75에서 80까지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은 오히려 조금 과하게 매수하는 구간이니까 약간 떨어져 있어야겠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과열 구간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변동성에 대한 전조, 이 시그널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95K까지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자리가 보이는데요. 와, 테스트할 자리가 95K까지요. 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3K 과거의 지지 라인이었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요. 네, 정확하게 지금 이 매물대 쌓여 있는 모습도 보이실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93K 부근에서 이 과거 지지 라인이었던 이 자리들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한다면 상승장 박스권 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와, 그럼 일단 단기적으로는 95K까지 갈 가능성은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과열성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요. 심리가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포 구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자리 놓치면 안 되겠다. 확신의 심리가 생기면서 모두가 사야 한다는 그런 과매수 구간에 올 겁니다. 네. 그때 항상 변동성이 커지고요. 개인들을 항상 흔들어 왔기 때문에 이때는 포지션을 줄이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고 오. 지금은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이나 아. 이 재진입 전략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95K까지는 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리에서 나는 그 정도라도 먹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진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이제 컴다운 하시라고 좀 아, 말씀드리면서 진짜요? 네, 이제는 자리를 앉을 자리를 보고 오. 쉬어가는 자리를 보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오. 자, 이런 자리들을 보고 우리가 잠시 앉아서 쉴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냥 올라가기만 하는 가격 차트는 또 없다 보니까 눌림목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빠르게 판단하고 좀 차분히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누구보다 빠르게 뉴스를 접하고 싶고 빨리 매매를 하고 싶겠지만 결국 수익을 남기는 사람들은요. 네. 한 박자 느리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항상 수익을 냈습니다. 오. 그래서 상승장이 끝났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상승 구간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고요. 오. 현재 알트코인 동안 알트코인도 비트코인이 쉬는 이때 한 번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비트가 눌릴 경우에는 같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이 워낙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따라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금 알트코인도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니까 알트코인이 오르더라도 쉬어가야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지금 심리 같은 경우에는요, 실시간 이 리스크 관리, 자신의 보유 비중을 좀 줄이면서 아, 그래요? 자리를 찾는 부분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가시면 지금 되겠습니다. 비중을 조금 축소해야 하는 단계일까요? 네, 포지션을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현금의 비중을 조금 높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먹을 자리를 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박자 쉬지만 정확하게 내가 매매할 지점에서 들어가셔야지 지금 시장에서 더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조바심을 가지시면 손실을 키우기 딱 십상인 장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워낙 급등세가 연출됐기 때문에 이전부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지만요. 지금 섣부르게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으로 이제 놓고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알트의 대장이죠. 이더리움만 놓고 보더라도 여태까지 워낙 많이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손해 안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생각 어떠실까요?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래요? 네, 비슷한 의견으로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같이 따라 들어가고 있지만 네. 지금 상승해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분들은 수익을 냈다. 벌써요? 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실제로 내고 있고, 네, 저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물량들을 조금씩 줄이면서 현금화하면서 다음 자리에 대해서 같이 또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네. 이더리움이 지금 워낙 바닥권에 있어서 올라봤자 요만큼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지금의 수익을 즐기면서 오히려 비중을 조금 축소하자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지금은 축소를 하면서 다음 자리에 대해서 같이 이 포지션을 잡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럼 지금 주신 의견들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의견일까요? 아니면 신규 매수로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아니 아직 올라갈 수 있는 상방이 이렇게나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이제 올라오는구나. 불타기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이제 매매에 근접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현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같이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와 과매수 구간 안에서에 대한 이제 의견들을 좀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단기적인 의견을 주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아무리 바닥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급등세가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쉬어가자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혹시나 나는 코인 투자도 중장기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자리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전략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의 의견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5분까지만 열려있을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에 관련된 전략들 그리고 이슈들까지 꼼꼼하게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함께 심리 매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심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제까지만 해도 심리가 이 정도로 많이 올라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공포 탐욕 지수가 어제에 비해서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다 같이 또 축하 파티를 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오히려 모두가 파티를 열 때는 오히려 우리는 입을 좀 충분히 닫고 귀를 네. 이제 닫으면서 조용히 이제 우리는 물량들을 정리를 하고 좀 조금씩 조용해져야 우리의 될 자산을, 텐가요? 네, 자리를 찾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포 탐욕 지수가 47 정도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수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위일 때 매수를 하는 게 좀 가장 좋다고 보실까요? 저는 오히려 중립구간 안에서의 그래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거기서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본 다음에 네. 고래들의 움직임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전략. 그래서 실시간 부분들이 저는 정보와 함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정보를 받으시고 함께 좀 대응에 그리고 매매에 좀 적용하셔서 도움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 위치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길 때 어느 쪽으로 많이씩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면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공포에 맞습니다. 있다가 갑자기 중립으로 돌아서는 구간이 왔다? 그럼 그때 매수를 하면 좋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오. 오히려 공포심으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한 번 더 주가를 눌러줄 때 네. 그때가 이제 자리를 다시 찾는 구간이거든요. 오. 그리고 항상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무작정 그냥 끌어올리진 않았습니다. 오. 항상 개인들을 흔들고 물량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아. 그리고 테스트 자리에서 개인들이 물량이 계속 쥐고 있다면은 네. 아래까지 다시 물량을 뺐다가 리테스트 구간을 만들면서 다시 재돌파하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항상 이런 주가의 흐름들을 흘러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탐욕 지수를 함께 보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이제 거시적 경제 관점에서도 반영을 하면서 텔레그램 방에 올리는 정보들과 함께 매매에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세력들의 움직임을 확실히 조금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갑자기 또 급락세가 연출된다고 해서 이제 벌써 상승이 끝났나 봐. 나는 나가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때를 잘 견디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때 흔들기가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하락이 나타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략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신규 진입으로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위험한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월 이후에 처음으로 9만 달러를 회복한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희망만 가지고 있으실 것 같거든요.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도 해주실까요? 네. 그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한번 같이 앉으셔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우리에게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코인 잠깐 같이 보시면요. 아나운서님은 코인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요.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가? 그런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추천 코인은 딱 4가지의 근거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캔들이 바닥에서 상승하는 알트코인. 그리고 두 번째는 호지뉴스나 안정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 세 번째는 볼리저 밴드의 수축 기간에 있는 종목들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량들과 함께 고래의 매집이 포착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 추천 코인은 알위브, AR이라고 검색하시면 뜨는 코인인데요. 자, 이 4가지의 근거로서 같이 보시면은 자, 이렇게 캔들이 바닥에서 상승하는 코인입니다. 상승 나오기 전에 내려왔다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한 종목인 만큼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볼 수 있는 알리브 코인 위아래로 10% 수익률 잡으시고 네, 우리가 여기까지만 네, 들어봐야 될 말씀드리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히든코인도 만나봤으니까요. 전략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